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배웠다. 물체 운동. 물체 운동을 커다랗게 두 개로 나뉘었어. 속도가 일정한 중속 운동과 속도가 변하는, 그것도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 운동으로 나뉘었다. 물체 운동은 운동 법칙에 따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운동 법칙 배웠어요. 제 1법칙이 뭐였어요? 2법칙이 뭐였습니까? 3법칙이 뭐였나요? 운동 법칙을 제청한 과학자가 이름이 뭐예요? 그쵸, 뉴턴이 발견한 힘이 뭡니까? 중력. 오, 좀만 더 키워봐요, 범위를. 야, 뉴턴 하면 이거밖에 없잖아. 사과. 뭐고? 이거 아니 맞습니다. 만두. 맞아요. 아, 정말 반성 좀 하고 살아라, 니들 진짜. 응? 취미로 듣는 애랑 시간이 남아서 그냥 아니 저는 아니요. 얘들아, 만유인력이 뭐야? 뭐 모든 물질은 인력. 서로 당긴다 그러면 되지. 또 인력을 갖고 있다. 맞긴 맞아요. 인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힘이라는 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은데 작용점은 서로 다르다. 이걸 정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뭐예요? 팔탄 거 봐.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팔이 탔어요. 야, 저것도 힘든데.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전 종목 같은 줄 알겠어. 작용과 반작용. 진짜 살 많이 탔다. 작용과 반작용이야. 작용. A가 B를 당긴다. 어디에 작용점이 있어, 얘들아? B. 그렇지. 이거 조심해. 그러면 B도 누구를 당긴다? 당긴다, 민다, 다 통해, 이거. 전기력도 통하고 자기력도 통해. 작용과 반작용. 그러면 사과와 지구를 등장시켰어.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반작용은? 지구가 사과.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당긴. 아, 맞네. 실수. 미스테이크. 손가락 쥐하지 마. 실수 뭐시라니.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 그렇지. 자, 힘을 정의했어. 그런데 사과가 떨어져, 지구가 떨어져. 사과. 보여지는 대로 봐봐. 지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물체가 자신의 처음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갈릴레이가 발견했지만 운동 법칙의 제1로 놓은 거지. 이게 관성이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했냐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거야. 지구의 질량은 사과보다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똑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는 그 힘은 지구를 움직일 만한 힘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야. 사과가 등속으로 떨어져, 등가속으로 떨어져. 그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야? 힘과 가속도 관계가 필요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이거에 내가 엄청 힘을 줬잖아. 야, 원인과 결과로 얘기해봐. 누가 결과야? 힘이야, 가속도야? 누가 결과야? 힘. 도대체 우리는 뭔지 모르겠다. 야, 속도가 변했다. 힘이 생기냐? 이런 씨. 아우, 말이 되는 소... 원인이 누구라고? 원인이 힘이야. 힘이 생겨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고. 둘은 비례관계야. 그 공식이 뭐가 떴어? 힘 F는 가속도 A와 비례한다. 여기다 누구 집어넣어야 돼? M. 요 M이 뭐야? 질량. 그래, F는 MA가 나온 거라고. 그냥 외우라고. 어쩔 수 없어. 자, 등속운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로축 시간과 속도를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게 등속운동이야. 그럼 속도가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힘이 있냐 없냐? 없다고 하는 건데 그 힘을 R자 힘이라고 꼭 규정을 해줘야 된다. 외력은 존재하니까. 알았어? R자이 0일 때는 이 운동을 계속 유지한다고. 이게 무슨 법칙이야? 합력이 0이면 물체는 자신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뭐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 이게 관성. 야, 세상에 시작한 지 3분 지났는데 존다. 너무. 열 때까지 한 번도 안 졸다가 저요? 너 올 때까지 계속 선생님이랑 싸웠습니다. 사진 보고 지 사진 우리가 궁금해졌는데 얘 이쁘냐는 둥 뭐 혼자 계속 쓸데없는 정보를 날리다가 정작 중요한 정보는 모른다고 그러고. 아 너무 졸려요. 자, 뭐 언제 안 잤냐? 네. 야, 몇 개 붙이네, 성민씨? 어? 성민씨 몇개 붙이네? 안 묻혔는데? 내 거야. 길.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자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근을 만들려고? 네. 잘 돼. 참 니네도 어렵게 산다. 응? 그리고 꼭 길게 하고 자야 되냐? 네. 따뜻하잖아요. 아니지. 이따 봐라. 이 꺾여갖고 막 눈 비벼갖고 작살나있지. 잘 들으세요. 힘이 0이면 이 면적이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 이동거리 또는 변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시간당 거리가 어떻게 나오겠다?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 이 두 개 그래프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증가속이란 무슨 얘기냐?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여러분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시간당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비슷한데 세로축이 누구냐에 따라 빨간색과 노란색의 기울기 값이 달라져. 이거 명칭해. 그냥 휙휙 지나갔다가 작살난다. 어떻게 지나가면 작살난다고? 휙휙 이러면 끝나는 거야. 신중. 그러면 등가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당 누가 가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거야. 자, 질문. 가속도랑 누구랑 비례하냐? 힘이랑 비례하지. 그러면 시간당 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비례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려. 가로축은 어떠냐? 서로 같이 시간으로. 자, 얘가 가속도가 3이야. 질량은 5kg지. 요거 얼마일까? 15. 이렇게 보는 거. 야야야, 좀 집중해서 봐. 이거 얼마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알았니? 네. 그래프가 그래서 비례한다고 한다고. 이 두 개를 갖고 오늘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볼 건데, 잠깐 131쪽까지 숙제한 것 좀 질문해. 인사하지 마. 충분히 너한테 인사 많이 받았어. 131쪽까지 숙제한 거
질문해. 흐뭇하게 웃지 마. 근데 이제 죽을 거야. 아니, 그것들 때리 떴는데 맨날 아! 할 수가 없었어요.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봐. 이거 복습하다가 잠들었어요. 아니 지금 저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숙제. 아니 당연히. 왜 네가 고개를 돌려? 내가 바꾸 돌려야지. 씨. 야, 와우. 한 명이 안 바뀌면 누구요? 취미생활. 아 쟤는 진짜 공격할 수 없어요. 왜요? 애가 너무 싸해요. 왜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정- 지금도 완벽. 인간미는 없어요? 근데 인간이 아니랍니다. 저는 신이래요. 멋있다. 병신. 뭐라고요? 아유, 죄송. 뭐, 학생 인권. 어이, 꼬마. 예. 질문 좀 해봐요. 저요? 응. 저 근데 일본만 채점하게. 예, 채점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저 친구 채점할 동안 묵념, 네?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 줍시다. 운영하기 위해 기도하기. 정확하게 8시까지 안 자면 아이스티 한 잔. 아, 실패하셨습니다. 안 돼. 와, 깡소 씨 아주 용감하게 쓰러진. 너 2차 하냐? 2차? 1차는 녹소실에서 했고. 이건 뭐요, 이건. 아, 빨리 지금 한 문제라도 풀어봐. 참, 진짜. 저 2년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끙끙거리지? 네? 저 닮아가서 그래요. 어? 빨리 조금이라도 해. 넌 책 어디 갔어, 책? 책. 어디 있냐고. 북. 전자책. 인생 책 따고 싶냐? 전자책. 나 배터리가 없어서 저 있는 거 여기다 꽂아야 될 것 같아. 헐척이 없네, 헐척이 없어. 나이스. 전기 도둑지. 전기 루팡. 됐습니까? 질문하세요. 아직 채점 모르겠어. 이런, 진짜, 씨. 604요. 504번? 여러분 504번 보세요. 자, 물체 A, B에 각각 작용하는 중력 F1과 F2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A, B가 서로 당기고 있어요. 무슨 법칙? 뉴턴이 이걸 뭐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압력. 몇 법칙? 이법칙. 아, 막 던지네, 씨. 아이, 아저씨들, 아줌마들, 정신 차리세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거.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이며, 작용점만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갔어요? 이해 갔냐고? 그러면, 1번, F1은, 잘 봐요. B가 A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틀렸습니다. 2번 F2는 A가 B를 당기는 힘이고요. 작용점이 A에 있으니까. 네. 작용점이 B에 있군요. 3번 F1과 F2는 맞아요. 상호 교환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방향 반대이며 크기 동일한데 작용점은 서로 다르다. 맞았습니다. 5번 R이 작아지면 F1과 F2의 크기는 모두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유인력에 공식이 있어요. 만유인력 F는
상수 G에다가 얼제곱. 거리 R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다라고 정리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6번 M1 A가 질량이 커진다면 둘 다 커집니다. F1도 커지고 F2도 커지고. 그 다음에 7번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러면서 힘은 점점 세집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나올 침 닦아요. 침 옆에 이렇게. 자, 다음 질문. 쓰러져. 자, 질문. 오늘 수업 제껴. 질문. 너를 간섭하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빼고 올게요. 사라지세요. 그냥 사라지세요. 아마 눈뜨면 우리 다 갔을 거예요. 원자력이랑 전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원자핵과 그죠? 네. 원자핵은 양성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자 사이에 전기력이 존재하겠죠? 그것도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똑같은 힘이 작용해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했던 두 힘이 나오면 같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방향 서로 반대고 크기 동일하고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자, 132쪽으로 봅니다.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그러면 1번이니 2번이요? 2번이라고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중력을 받으면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지금 배운단 말이야. 그걸 아주 간단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 중력장 안에서 물체의 운동. 중력장은 무엇이냐?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자, 이 중력에 대한 말을 잠깐 해볼게요. 지구와 어떤 물체 사이의 힘이 중력이라 하며 이것은 중력이며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요. 봐봐요. 지구 질량을 라지 M, 물체 질량을 스몰 m, 지구와 물체 사이에 거리를 그러나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 그 거리는 지구 반지름으로 그냥 취급합니다. 이들 사이에 요 자료를 바탕으로 일단 중력 F죠? F 이꼴 MA인데 중력장 안에서는 G입니다. 가속도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mg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두 물체 사이의 만유 인력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요대로 써봅니다. 만유 인력은 G의 제곱의 지구 질량, 물체 질량.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서로 같다고요. 같은 힘이라고요. 그래서
중력과 만유 인력을 같다라고 놓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mg고 얘는 g의 얼 제곱에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되어서 이게 지워집니다. 이걸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모든 지구 중력장 안에 물체는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물체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모두 그 행성의 반지름과 그 행성 질량이 가속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갈릴레이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포물선 운동을 봐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놓을게요.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뭐냐? 지금은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첫 번째 운동을 가리키는데 바로 얘입니다. 중력장 안에서 물체가 수직으로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운동, 이걸 자유낙하라고 불러요.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부른다고.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유낙하의 조건,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놓아야 돼요. 정지 상태에서 시작되는 모든 운동이 자유낙하고요. 두 번째, 얘들의 가속도는 9.8 m/s 제곱이어야 돼요. 약 10 m/s 제곱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물체가 이래요. 세 번째,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하십시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 뭡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에요. 이게 자유낙하입니다. 정이 알겠어? 정신 안 차리는데. 어떤 놈은 눈 감고 자면서 정신 안 차리고, 어떤 놈은 눈 뜨고 안 차리고, 어떤 놈은 취미로 안 차리고. 아, 취미 아니지. 그래서 1초 때 순간속도 얼마일까 저거? 연아, 화장은 왜 하냐? 저요? 그렇게 자면서 다 닦을 거. 침으로 닦고 어깨로 닦고. 안 닦았어야지. 다 닦여 있어 지금. 진짜요? 예, 난리 났어요. 왠지. 저 최소 저거 살펴보는 동안은 잠을 안 자겠죠. 1초 동안의 속도 얼마라고 이거? 9.8 m/s. 2초 때 얼마일까요? 19.6. 여러분,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한 거야. 0부터 2초 사이 평균 속도 얼마예요? 9.8. 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난 고마워. 이것만 알고 있어도 고맙다고. 땡스! 잘했어. 그 9.8에 2초를 곱하면 19.6이 나오겠지. 그게 뭐다? 이동거리.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라고. 이동거리인데 떨어진 거잖아.
낙하, 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니? 자, 지금부터 암산 준비. 예. 이게 자유낙하지? 조건을 이렇게 줄게. 뭔 뜻이냐? 일시의 속도가 얼마씩 커진다? 10. 좋았어. 그렇다면 나 2초 동안에 물체가 땅에 떨어졌대. 얘 낙하거리 얼마일까? 2초 후에 땅에 떨어졌대. 20m. 아하! 취미로 하지 말라고. 얘들아, 잘 봐. 2초 때 순간속도 얼마야? 40m. 네? 20m가 답이에요. 왜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2초 때 순간속도 얼마죠? 2초 때 순간속도? 20이요. 20이죠. 그럼 0부터 20까지 평균속도 얼마예요? 10 곱하기 2. 낙하 높이 20m. 그럼 3초 때까지는 몇 미터 낙하할까요? 45m. 그렇죠. 정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지. 너 혼자만 다른 일 하고 있어 지금. 뭐 떨어뜨리고 죽고 자고.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예, 꼭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내가 시간을 딱 주잖아. 아, 3초? 그러면 얘는 초당 10씩 속도가 증가하니까 3초 때 순간속도는 30일 거고 평균이 0, 30의 평균은 15지. 15에다 3초를 곱해보라고. 그러면 낙하거리가 45m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지? 지금부터 이 두 개를 가지고 포물선 운동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우리는 포물선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이 좀 필요해. 이 방향을 잘 따라와봐. 아니, 새꿈치는 다 어디다 놓고 이씨. 흰색만 있어. 야! 아, 내가 분명히 쪼개놨는데, 씨. 얘밖에 없어. 잘 봐라. 이거 보이냐? 이게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직이지? 이번 수평이지? 자, 여기가 지표다. 빨간색, 노란색 누가 중력의 방향과 일치하냐? 그렇지.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할까? 자유낙하 운동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거야, 얘들아. 시간과 속도가 무조건 이거라고. 이 방향으로는. 그런데 노란색 방향으로 힘이 있냐 없냐? 없어. 왜? 이 물체가 뭐 뒤에다가 엔진을 다는 것도 아니고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힘과 운동 방향이 90도기 때문에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 그럼 얘 무슨 운동할까? 등속 운동하게 돼.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자, 이것만 있는 걸 2번에서 배운 거고 이것만 있는 걸 1번에서 배운 건데 이게 둘 다 있는 게 포물선 운동이다. 둘 다 있는 게 포물선 운동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유낙하를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고 수평으로 던져보라.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면 수평의 속도로 던졌지 얘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수평 속도는 똑같다. 등속운동으로. 그런데 밑에 수직 속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뀌어. 점점점 빨라진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매 순간 위치를 이렇게 봐야 돼. 둘의 합으로 봐야 돼. 합으로. 매 순간 위치를 합으로 봐. 이걸로 봐야 돼. 질문. 이 파란 색깔 길이 잘 봐. 노란색보다 길지. 빨간색보다도 길지. 이게 합이라고 합니다. 벡터의 합. 이걸 쭉 연결한 게 포물선 운동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물체를 볼 거냐면, 잘 봐. 이런 문제를 맞닥뜨릴 거야. 지표면이 있을 거고, 여기 지표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물체를 이렇게 던질 거야. 얼마로?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던질 거야. 알겠니? 근데 중력 가속도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얘는 바로 3초 후에 땅에 떨어졌어. 3초 후 얘는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 물체가 10의 속도로 달린다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할게요. 수평의 속도를 이렇게 잡읍시다. 이게 10짜리입니다. 처음에 던졌을 때는 물체의 운동이 없다가 요 정도 오면 이 노란색은 등속이니까 길이가 안 변할 거예요. 10으로 계속. 그런데 1초 후면 이 물체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속도를 갖게 됩니다. 얼마를 갖게 되느냐? 봐요. 노란색은 그냥 10일 거고요. 알았습니까? 얘는 1초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걸 이렇게 줬으면 10이 되죠. 그래서 아래로 똑같이 아래로 10이 됩니다. 1초 후에 얘는 계속 얼마였고 처음 속도 10이었고요. 얘 처음에 계속 10이었잖아요. 그럼 얘들의 합 이렇게 잡힙니다. 1초 후 물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왔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이제 가로 속도는 계속 10이야. 근데 2초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2초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보다 2배 긴 거리가 될 거예요. 자릅시다. 여기 잘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 정도 왔다 이거예요.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가 얼마나 봤더니 그대로 10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평 성분은 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수직 성분이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30. 저 사실감 있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 물체는 땅에 도착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빨간색이 길이는 자유낙하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자유낙하죠. 노란색은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바로 이 면적입니다. 높이는. 그래서 세로축 빨간색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봤을 때 3초 후니까 얘는 자유낙하 운동으로 3초 때 30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게 10이니까. 그럼 면적 얼마 나와요?
45가 나와서 얘 값은 몇 미터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H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가서 얘가 떨어졌냐는 거예요. 얼만큼 멀리 가서. 요걸 S라 합시다. 얼만큼 멀리 가서. 그러면 이건 이 그래프로 그으셔야 돼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10으로 놓고 일정했는데 몇 초간 움직인 거죠? 3초간. 몇 미터 나옵니까? 그래서 이건 30m가 답인 겁니다. 이해 갑니까?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을 계산할 때 조건을 어떤 걸 먼저 두든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만 딱 떠올리면 문제가 풀려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보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이걸 잠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요. 이쪽으로 5m/s만큼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 거리가 총 200m예요. 여러분, 얘 몇 초 후에 만날까요? 13초. 몇 초 후에 만날까요? 뭐예요? 왼쪽에 A라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10의 속도로 달리고 B라는 물체는 왼쪽으로 5의 속도로 달려요. 둘이가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는 200m인데 네. 몇 초 때 만날 거냐고요? 13초. 아, 계산하기 쉽게 네. 이렇게 줄게요. 20초인가? 맞잖아요. 됐어요? 아까 근데 분수 나오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초당 10m를 가고 초당 5m를 갑니다. 1초째 둘은 총 몇 미터를 움직인 거예요? 15를 움직였어요. 1초 동안에 15를 움직였다고요. 300이 되면 얼마 곱하면 돼요? 거리가 300이라며 1초당 15니까 20을 곱해주면 돼서 몇 초야 이거? 20초가 답이야. 자, 이런 문제를 공식화돼서 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둘의 상대 속도라는 게 있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 값이라고 그래. A가 바라봤을 때 B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봐. 마이너스 15인가? 마이너스 3, 이거 15지? 15의 속도로 300을 몇 초 동안 가면 되겠니? 이렇게 풀어 원래는. 알았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 속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1초당 얘는 10m를 가고 얘는 1초당 5m를 가니까 총합이 얼마야? 15. 1초에 15m 가려면 300m 가는데 몇 초 걸리겠냐? 이거 푸는 거라고. 자, 이제 잘 들어. 야, 만에 하나, 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맞아?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지? 몇 초에 만날까? 25초. 맞았어. 다른 게 있어요. 맞았다고. 네. 20초에 만난다고. 네. 이렇게 직선거리에서 만나는 거나 이렇게 만나는 거나 어차피 수평성분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럼 이 만나는 높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양쪽 중에 하나의 속도 아니면 둘 다의 속도를 높이면 되는 거. 수평속도. 그럼 금방 만나겠지. 위에서 충돌하겠지. 알았냐?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거는 뭐에만 해당되는 거야?
수평 성분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어? 떨어지지 않아도 수평 성분 갖고 일직선 운동을 만들어도 만나는 시간 똑같다고. 이해갔니? 페이지 133쪽을 보세요. 자, 그 그림이 보여주는 거, 맨 위쪽에 그림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동일한 높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이 높이가 h로 일정하다면 물체의 속도가 빠른 놈은 멀리 가서 떨어질 것이고, 어느 속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 속도입니다. 이 속도. 무슨 속도? 수평 속도가 크면 보세요. S도 크다는 거야. 그 문제가. 대신 얘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네. 이 물체 세 개가. 그럼 떨어지는 시간 동일합니다. H가 일정하다면 낙하 시간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A, B, C를 보면 C가 제일 멀리 가서 떨어졌죠. 하지만 A, B, C 동시에 다 떨어져요. 같이. 동일한 시간대.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수직거리가 일정하잖아. 이 면적이 H로 일정해버리면 이 시간이 동일하다고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건 C잖아요. C가 제일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럼 저 수평 속도를 무한히 빠르게 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요.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 이 수평 속도를 무한히 크게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돈다. 그때의 속도를 우리는 제1 우주 속도라 하고 7.9 km/s라고도 불러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구가 7.9km를 가면 굽어집니다. 이걸 지오이드라고 하거든요. 해안가에서 배가 떠날 때 그 배의 돛이 사라지는 거리를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근데 이 속도를 무한히 빠르게 해서 얘까지 도달하죠. 11.2km/s 이상으로 쏘게 되면 우주 밖으로 쏠 수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이거 배가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도시의 높이가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네 생각은 이거잖아요. 어느 정도 부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안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 배야. 도시 이런 거지, 그치? 이런 도시 하면 어떻게 되겠냐? 끝까지 보이겠죠.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굽어야지 않나요? 일반적인 배들의 크기가 사라지는 지점을 보니 배가 딱 수평선에서 사라지는 지점이 7.9 정도 된다고 옛날 사람들은 찾은 거라고요. 요즘은 그냥 찾죠. 거리 측정으로, 위치 추적으로, GPS로. 그렇다고 이 돛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냥 배가 안 보이는 지점을 찾았더니 이렇게 된 거죠. 불만 있어요? 불만이 많아요. 요즘에 반항하는 시대야.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자식. 자, 여러분, 뉴턴의 사고 실험이 그거거든요. 자, 포를 빵 쐈는데 한 바퀴를 삥 돈 게 C죠. 그게 제일 우주 속도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7.9 초당 7.9km 이상을 쏘게 되면 총 8km라고도 얘기하거든요. 8km 지점 가서 땅에 닿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지면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또 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지면이 시작되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달은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멋진 표현이지 않아요? 와. 일단 나무. 자, 뉴턴의 사고실은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나를 매긴다. 이제 오늘 이상하게. 그죠?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2번 보세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과 인공위성의 원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초당 7.9km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표에서 이렇게 달렸다간 그냥 7.9km까지 가지도 못하고 타버려요. 공기의 마찰이 그렇게 셉니다. 하지만 12km가 제일권, 50km까지가 성충권, 80이 중간권입니다. 80 이상이 모두 10권이거든요. 근데 100km 지점까지 균일층이라 해가지고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100km 이상 되면 밤에는 너무 추워지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지는 물질들이 이온화되어 있는 해리 상태. 얘들아,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무슨 상태라고 하지? 그 상태로 존재해요. 그 위에서. 공기가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공위성을 쏠 때 7.9 정도의 속도를 내고 지구를 돌아야 되잖아요. 벗어나 버리면 안 되니까 300km 이상으로 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야,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자꾸 높이가 높아집니다. 요즘은 500km입니다. 아시겠어요? 500km 정도에서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인공위성 보면은 운동 방향을 보잖아요. 접선 방향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문제에서 유추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이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이걸 원운동이라고 하죠. 원운동을 하게 되면 크기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정해요. 그런데 방향이 변합니다. 이것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이라고요. 여러분 앞에 뭐가 빠졌어요? 등이 빠졌잖아요. 왜?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면 등이라고 불러요. 등가속도. 근데 힘은 일정할지언정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원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어떤 힘이 작용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이야?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이 F를 구심력, 뭐라고? 구심력, 구체적으로 무슨 력? 중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달에도 무슨 역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509번 맨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자유낙하시킨 물체가 흰색 공이 있고요. 수평으로 던진 검은색 공이 있어요. 분명 자유낙하시킨 애하고 검은색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가만히 보시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얘들은. 다만 자유낙하로 떨어진 지점보다 얼만큼 멀리 떨어지느냐는 수평운동의 속도가 좌지우지해요.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오른쪽에 1번. A의 질량이 커지면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야.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떤 중력장 안에서의 물체 자체의 질량은 뭐한다? 무시된다.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 공기의 마찰만 없다면. 그래서 1번은 일정하다가 정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답노트 꼭 하시고. 2번 A의 속력은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얘 문제에도
뭔가 뭐랄까 정확하게 B의 속력은 이랬으면 이거 무조건 틀려요. 왜요? B 속력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래로 뭐가 작용하고? 이게 속력입니다. 이게 속력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A라고 했으니까 이건 연직 운동이잖아요. 자유낙하 9.8m/s 제곱이라고 위에 문제에 적어줬죠.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1초당 9.8m/s 증가하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증가한다는 말이 뭘까요? 떨어지는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3번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힘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오로지 누구에만? 수직 방향의 속도에만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수평 방향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맞습니다. B의 질량만 크게 해서 던져도 지면은 같은 곳에 떨어진다. 맞아요. 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B를 던질 때 얘가 앞으로 멀리 어디까지 가느냐는 말 그대로 뭐예요? 수평 속력이 좌지우지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높이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이를 높이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얘가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건 높이를 일정히 놨을 때는 속력의 크기가 멀리 떨어지는 걸 좌우해요. 하지만 속력이 일정하다면 높이가 높아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져. 왜? 낙하 시간이 길어지니까. 수평 이동거리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다음 6번째. 지면에는 둘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요거 함정으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7번째. 연직 방향에 여러분 밑줄 쳐. 연직 방향이라고 줬어. 그럼 A, B 모두 같다예요. 만약에 연직 방향이 없이 A의 속도 변화와 B의 속도 변화는 같다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이건 왜? B는 이걸 봐야 되는 거야. 파란 색깔. 이해 갔어요? 달라요? 예? 그럼 달라요. 다르죠. 봐봐요. 얘는 이만큼 변했는데 얘는 이만큼 변했잖아. 네. 자, 여러분 134쪽으로 가셔서 자, 여러분들 문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여기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다는 거예요. 이건 쉬워서 안 낸다는 얘기죠. 자, 기초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512번을 한번 보세요. 빈출이라고 써놨지만 이건 옛날 문제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 했냐면 지구 표면 근처에 무슨 운동? 자유낙하. 그럼 이 그래프 그리세요. 그리고 G를 뭐로만 바꿔요? 9.8로만 바꾸세요. 그럼 1초당 9.8이에요. 2초 동안에 19.6이고요. 문제에서 3초일 때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9.8을 하시면 됩니다. 29.4가 나오겠죠? 그래서 29.4m/s다. 만에 하나, 잘 보세요. 만에 하나 시간당 속도에서 3초 후 낙하거리를 재라. 이걸 2로 나눈 평균 속도로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 수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G를 10으로 냅니다. 그리고 얘도 그럼 얼마가 돼요? 그래서 45m가 나와요. 평균 속도가 15니까. 아시겠습니까? 135쪽으로 넘어갑니다. 517번. 여러분 516번, 517번 나오면 틀릴 사람이 이 중에 반입니다. 일단 516번 보세요.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여러분 일정한 가속도에 형광펜 있으면 딱 칠해놔. 너네 물리학에서 단어의 중요성을 몰랐다간 복잡해진다. 풀어도 시간이 한참 걸려. 일정한 속력이라고 일정한
가속도란 얘기 무슨 얘기냐? 시간당 속도가 잘 봐. 이거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물론 노란색도 처음에 정지가 아니면 요 위에서 출발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야 속도가 느냐 주냐? 그러면 그걸 그래프로 그린 사람이 이 문제를 승리하는 거야. 시간당 속도인데 0초일 때 속도 얼마니? 5.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돼. 등가속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2초 때 얼마니? 15야. 그러면 잘 봐. 이거 평균 얼마일까? 평균 10이지? 10 곱하기 2. 얘는 2초 동안에 20m 간 거야. 자, 1번 운동 방향과 여러분 또 가속도의 방향이란 말이 형광펜 칠해. 가속도 방향.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 힘의 방향. 가속도는 결과잖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땠을 때 속도가 증가해? 일치했을 때. 그래서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 왜? 속도가 증가하는 걸로 보아 이렇게.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걸로 보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뭐다? 같다. 그 다음에 2번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보여라. 봐라. 2초 동안에 얼만큼 속도가 변한다고? 이렇게 변한다고. 됐어? 무슨 말이니? 이거 y는 몇 x 그래프냐? 2x 플러스 5라는 그래프 아니야? y는 2x 플러스 5 맞죠? 2가 뭐다? 5x구나. 미안해. 5x 플러스 5 그래프죠. 5가 바로 가속도예요, 여러분. 이쪽 5는 뭐야? 처음 속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3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 20이죠. 풀이 과정 V는 5t 플러스 5라는 그래프에 이게 이 t 얼마 집어넣어요? 3초 집어넣으면 얘는 20이 됩니다. 자, 517번. 여러분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이런 표를 다뤄본 적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 일단 등가속 운동이란 말에 또 형광펜 칠하세요. 니네 등가속 운동 이동거리 어떻게 구했냐?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했지. 기억나니? 야, 생각 잘해봐. 얘 평균 속도 얼마니? 15. 그거 몇 초 때 순간 속도였어? 1.5초. 0하고 3초 딱 가운데.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풀어봐봐. 시간당 위치를 쭉 적어줬어. 시간은 1초, 2초, 3초 이렇게 적어줬다고. 근데 위치가 0, 3, 그리고 구간거리를 줬단 말이야. 0에서 1초 사이에는 몇 미터를 갖고 3미터를 갖고 1에서 2초 사이에는 몇 미터 가니? 그러면 기억 위치는 몇 미터여야 되니? 그렇죠. 12미터여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보세요. 기억이 12라면 그게 27이 되려면 얼마 커져야 돼요? 얼마 커져야 돼요? 15만큼 커지면 되겠죠? 니은은 15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얘가 0에서 1초 사이에 평균 속도 얼마예요? 위치가 잘 봅니다. 얘가 0이고요. 이게 3m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초 때 얘가 몇 미터였어요? 12m였던 거예요. 3초 때 27m였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구간 거리를 적어줬거든. 근데 여러분, 구간 거리를 다 써놔 볼까요? 요 사이가 3이고, 요 사이가 9고, 요 사이가 15였습니다. 요 구간 몇 초 사이예요? 1초죠? 요 구간 몇 초 사이예요? 1초도? 요것도 몇 초 사이예요? 1초죠? 이거 평균 속력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 총 시간 1초당 몇 미터 간 거예요? 총 시간 1초당 몇 미터 간 거예요? 1초당 몇 미터 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평균 속력 적어봅시다. 3m per second, 9m per second, 15m per second. 0에서 1초 평균이 3m per second래요. 이거 몇 초 때 순간 속도일까요? 0.5. 잘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0과 1의 딱 중간인 0.5초 순간 속도예요. 다시요. 1에서 2 사이 평균이 9 나왔대요. 이거 몇 초 때 순간 속도일까요? 1초와 2초 사이의 평균이 9래요. 몇 초 때 순간 속도예요? 그래요. 이거 1.5초 때 순간 속도라니까. 여러분 이거 몇 초 차이 나요? 1초당 속도 얼만큼 변했어요? 이거 가속도 6m per 지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초 때 순간속도 얼마고 1초 때 순간속도 얼마고 모르겠죠. 여러분 잘 봐. 여기 순간속도가 3이고 1.5초 순간속도가 9면 이거 평균 얼마 나오니? 3 더하기 9 나누기 2 6 몇 초 때 순간속도일까? 1초요.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있을 때 1초 때 속도가 얼마다? 6이었어요. 1초 때 6이었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요? 3미터를 갔단 말이에요. 1초 때 3미터를. 얘 가속도 얼마라겠죠? 가속도 6이잖아요. 얘 가속도 1초당 6.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면적 뭐 나와요? 3m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 이거라고요. 이걸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이건 안 해본 사람은 영영 이해 안 가고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다시 여러분,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대의 평균 속도는 그들의 딱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예요. 아셨습니까? 그걸로 다 풀어낸 거야. 이해 갔어요? 1번 기억의 값 12m, 2번 니은의 값 15m, 3번 가속도 6m/s 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519번 상이랍니다. 상. 518번을 한번 볼까요? 좀 잔인하게 나무에 인형을 목매달아 놨어요. 보이죠? 신을 끌었더니 1초 동안 4.9m를 낙하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하 하고 뭘 그려야 됩니까? 그 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기의 저항과 인형의 크기는 무시한대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려야 돼요. 등가속입니다. 이거 무조건 문제가. 이해 갔어요? 얘 기울기 얼마라고요? 9.8m/s 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1초 동안이래. 그러면 1초를 써요. 이거 속도 얼마일까요? 9.8이야. 그럼 면적 얼마일까요? 4.9m야.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기억
인형에 작용하는, 여러분 이거 등가속이잖아. 힘 어떡한 거야? 일정한 거예요. 힘 일정한 거.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힘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속력은 2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9.8m/s만큼 당연히 초당 9.8m/s씩 증가하니까 이만큼 큰 거 맞습니다. 디귿 1초부터 2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0부터 1초까지 낙하한 거리의 3배다. 여러분 잘 봐. 여기에 뭘 그릴래요? 3초를 그릴 거예요. 제가 속도 여기다 안 쓸 거야. 요게 1초까지 면적이죠. 잘 보세요. 3초까지 면적은 이거예요. 이 노란색 삼각형 몇 개 들어갈까 이 안에? 잘 계산해봐요. 여기가 2초가 있을 거거든. 2초까지는 면적이 몇 배 커요? 1초보다 4배 커요. 이해갑니까?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1초부터 2초까지 낙하한 거리를 했으니까 1초부터 2초니까 여기다 2초를 그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1초부터 2초 사이에 낙하한 거리는 0부터 1초 사이에 낙하한 거리 삼각형의 몇 배다? 3배다. 알았습니까?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알았습니까? 저렇게 도형을 갖다 집어넣고 푸는 거예요. 자, 519번. 기호가 잔뜩 있어서 떨지 마시고, 자, 질량이 각각 M, EM. 여러분, M, EM은 에너지를 따질 때만 필요한 거지. 둘 다 이거 그리세요. 뭐요? 이 그래프 그려요. 어떤 거? 이 그래프. 차연화파 그래프 그래요. 둘 다. 아셨어요? 그리고 변수가 뭔지 보세요. 하나는 H, 하나는 4H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금방 안다. 하나는 잘 봐. 하나는 H. 다른 하나는 4H. 아, 얘들은 1초 간격이구나 라고 알아는 거예요. 딱 보고 그래프상으로 아는 친구들. 자, 순간의 속력이 V1, V2, V1, V2, V2 두 배구나. 눈치 딱 채는 거죠. A를 놓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1초라면요. A가 1초라면 B는 무조건 2초예요. 알았어요? B는 무조건 2초라고요. 자, A, B의 가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들은 1대1입니다. 무조건. 그래프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자연학하라. 1대1입니다. 9.8로 똑같아요. 2번 중력의 크기를 잰다. 여러분 이건 조심하세요. F는 MA입니다. 가속도는 G로 똑같지만 질량이 다르잖아. 누가 더 커? B가 더 크잖아. 알겠어? 얘들은 1대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하나는 A는 mg고요. B는 EMG입니다. 다음 3번. 높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와우. H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잘 봅니다. 지금 준 힌트는 중력 가속도예요. 얼마라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얼마래요? 0이에요. 그리고 무슨 낙하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V는 나중 속도는 이걸 따라가요. 9.8t. Y는 9.8x 그래프라고요. 그래프로 그리면 되게 빨라요. 증명하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1초 동안에 얘는 9.8m/s 속도가 증가합니다만 평균 속도란 둘 더해서 봐요. 0에서 1초 사이의 속도를 보면 얘가 0이고 얘가 9.8m/s야. 그럼 둘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2분의 0 플러스 9.8이죠. 거기에다가 시간 1초를 곱해버리면 4.9m가 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다시
0부터 2초 사이의 거리를 보면 0일 땐 0이고 2초 사이는 19.6m/s 아니에요. 고로 평균 속도가 0 플러스 19.6이에요. 곱하기 2초. 그냥 19.6m. 이게 답이에요. 이래서 이거 레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V1, V2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고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1초일 때 9.8, 2초일 때 19.6. 몇 배예요? 2배, 1대2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답을 알고 나면 내가 꾸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죠. 증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못 그렸나? 아, 어려워요. 아셨어요? 원리를 모르니까. 다음. 여러분 520번 보세요. 최하라고 하는데 수평 속도가 5m/s라면 출제자가 어떤 조건을 줬는지 읽어봅시다. 3초 후, 설명 다 해줬어요. 어떻다고요? 3초 후 지면에 떨어졌다면 얘는 수평거리가 15m예요. 무조건. 이해갑니까? 초당 5로 등속운동으로 3초 동안 갔을 거니까. 그리고 9.8m/s 제곱을 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수평 방향은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야. 소리. 5m/s를 일정한 거고 시간을 몇 초로 줬어 거기서? 3초로 줬기 때문에 이게 수평 이동거리야. 15m. 그럼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지. 수직 방향은 무조건 자연압하잖아. 그러면 Vt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연압하니까. 그럼 여기 3초 동안에 이거 9.8t라는 그래프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29.4이겠죠. 속도가. 그래서 뭐래요? 봐봐. 물체는 어떤 운동하냐고? 수평으로는 등속운동, 수직으로는 등가속운동을 합니다. 라고 쓰는 게 1번 답이야. 다음 2번. 지면에 도달한 순간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 수평이니까 5예요 그냥. 알았어요? 수평 방향은 계속 등속이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5m/s가 답입니다. 다음 3번.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 방향, 그러니까 또 이거 구하라는 거야. 수평 방향. 몇 미터? 15m가 답입니다. 15m. 다음 네 번째.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답이야? 29.4m/s가 답입니다. 자, 523번 보세요, 여러분. 523번. 너네들 522번이나 523번의 어려운 점이 뭐냐? 522번은 그림 두 개 있지. 왼쪽 그림이 뭔지를 몰라갖고 못 푸는 놈들 되게 많아. 알았냐? 이게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A 쪽에 있는 손가락을 탁 튕기면 A는 자연압과로 떨어지고 쟤는 멀리 갈 거라고 동시에. 이해 갔냐? 하지만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질 거야, 둘이. 자, 그러면 523번을 어떻게 푸는지 봐라. 질량이 1kg짜리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5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15m를 이동하여, 생각해봐. 방금 전에 우리가 푼 문제 봐라. 수평 방향이니까 시간당 속력의 그래프가 등속 운동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5야. 그리고 여기 속력이 이동거리가 15m 나왔어. 이거 몇 초겠냐? 당연히 3초. 이렇게 푼다고. 알겠냐? 그냥 수평은 등속이구나.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그럼 얘는 3초 동안에 무슨 운동 한다는 거야? 자연압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29.4야. 이 그래프 똑같아. 얘랑. 연식 방향은. 그래서 기억.
물체가 수평 방향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어? 0. 그럼 R타임 합력이 얼마라고 해서 힘이 0. 관성이야. 그래서 기억은 0이 답이에요. 0. 니은 물체가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3초죠. 3초 동안에 15m를 간 거기 때문에 3초 동안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음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은 계속 5m입니다. 5m/s입니다. 알았어요? 리을 작용하는 중력 얘 질량 1kg잖아. F는 MA 1kg 곱하기 9.8 9.8N 맞습니다. 그러니까 mg도 꼭 알고 계세요. 자 524번 보세요 여러분. 그림만 봐요. 그림만 이제. 여러분 얘들 수평 방향으로 속도 얼마예요? 10이죠. 네. 그럼 등속운동 10이죠. 여러분 20m 가서 떨어지려면 몇 초 걸리겠냐? 이거 그 2초 때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냐? 10m/s로 수평거리 20m를 가려면 2초 걸리잖아. 기억 맞았다고 그래서 2초. 니은 연집 방향 속력 얘 9.8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넣어봐. 3초 때 29.3은 2초 때 얼마일까? 19.6이죠. 그래서 니은 맞았어요. 여러분 얘는 안 바뀐다니까 이거.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 여기 거. 그래프로 이으면. 자 지금 수평 방향 속력이 2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2배겠지. 맞아? 맞아? 근데 잘 들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높이가 결정해. 높이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지? 똑같이 떨어지 2초. 알았니? 그게 함정이야. 다음 야 527번 봐봐.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어.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지니? A, B 동시에 떨어져야 돼. 맞니? 자 그런데 A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B를 던졌어. 그랬더니 잘 들어. 1초 후에 지면에 닿기 직전에 동시에 만나서 충돌했대. 얘들 거리 몇 미터냐? A, B 사이 거리 몇 미터냐고. 10m지. 1초 동안에 10m를 이동하려면 B 속력 얼마야 돼? 10m/s 아니야? 네. 맞잖아. 끝났다니까? 이거 이렇게 곡선으로 가서 만나나 그냥 일직선 만나나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해가니? 네. 그래서 기억 10m/s야. 니은 A를 놓는 순간부터 0.5초가 지나잖아. 높이는 똑같아야 돼. A, B 높이는. 알았냐? 그래서 정확하게 높이, 수직 높이는 똑같이 떨어져야 돼. 지금 B를 던진 순간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연직 방향 속력 같아야죠. 당연히. 알았니? 네. 질문하자. 야 A 수평 방향 속력 얼마야? A. 그렇지. 그거야. A 0이야. 다음 질문 넘어가요. 여러분 529번 봐봐. 그림만 봐 얘들아. 그림만. 왼쪽 A 보이지? 얘 수평 몇 미터 가서 떨어졌어? 그럼 몇 초 걸렸겠어? 그렇지 4초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도 4초 걸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높이가 똑같잖아. 네. 그럼 B는 몇 미터 갔어? 40m 갔지? 4초 동안에 속력 얼마야 돼? 10m. 이렇게 푸는 거라고. 수평은 그거라고. 그냥 이거 값만 딱 살잖아? 여기 있는 문제 순삭이야. 이런 문제만 나와. 1번 걸린 시간 몇 초라고? 4초야. 수평 거리니까. 2번 B가 던져진 순간부터 도달할 때 똑같이 4초야. 2번으로. 자, 그래서 3번 속력 얼마라고? 10m/s. 이거야. 이해 갔어요? 네. 만약에 20m와 40m 그 사이가 몇 미터인지만 준다면 얘들이 땅에 닿기 직전 충돌할 높이, 기본 높이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았니? 다음.
여러분 532번 봐봐. 봤죠? 자, 이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연습하느라고 푸는 거라고. 문제가 조건을 줍니다. 자, 보세요. 가로의 길이 R을 결정하는 건 수평속력 4m과 세크예요. 알죠?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질량 5kg짜리 별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처음 수평속력이 4였대요. 포물선 경로를 가서 떨어지지만 수평은 계속 삽니다.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긴 3초랍니다. 이거 뭐 알려주는 거야? 3초 동안에 땅에 떨어졌다. 결국 이겁니다. 이 그래프일 때 3이면 29.4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거죠.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초인데 처음 던진 곳으로부터 Q까지 수평거리 R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수평거리의 3분의 2배다. 수평이에요, 수평. 이거 얼마였어, 속도? 수평 속도 얼마예요? 4. 몇 초까지 갔어요? 3초까지. 이게 완결식이에요, 이 문제. 근데 R의 조건을 찾는 거야. R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R인 거야. 무슨 말이냐? 전체 면적에 이게 땅에 떨어질 때 면적이죠. 3초간 이동거리. 이 면적이 3분의 2배라고 했거든요. 됐습니까? 여기 몇 초일까요? 2초입니다. 2초. 몇 미터 아니? 8m. 이해 갔어? 전체 12m인데 8m 이동했다고. 그래서 지그슨 8m가 정답이야. 질량을 10kg 바꾸든 5kg 바꾸든 상관없다고. 얘들은 그냥 계속 8m야. 기억 맞았고, 지그 틀렸고, 니은은 연직 방향 Q점 2초 되면 얼마겠니 얘들아? 이걸로 봐봐. 2초 되면 19.6이죠. 19.6. 알았어요? 그래프 제대 갖다 대입해서 풀어야죠. 틀렸습니다.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보다, 여러분 1초가 얼마예요? 9.8이야. 그럼 0.5초 때는 4. 얼마예요? 9죠. 4보다 4.9 어때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우리. 어려운 거 아니라고. 연직 수평. 얘들아, 535번 봐봐. 자, 여러분, 이 수평 속력이 2배죠. AB가 높이가 같다면요. AB가 높이만 같다면 L1, L2는 무조건 1대2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보세요. 높이가 몇 배 차이 납니까? 4.9, 19.6 이렇게 차이 나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4면 잘 봅니다. 높이니까 이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시간당 누구? 속도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1초 때 면적을 이걸로 잡는다면 2초 때 면적은 1대 4가 되잖아요. 외워두세요. 1초의 이동거리보다 몇 초 때? 2초 때 이동거리가 4배 커요. 그러니까 4.9, 19.6 딱 보는 순간 가는 1초 떨어지는 거고 나는 2초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동거리가 봐봐요. A는 1초에 V0로 곱한 값이고, 맞아요? B는 L2가 2초에 2V0로 곱한 값이에요. 이동거리가 몇 대 몇 나옵니까? 1대 4가 떨어지죠.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주니까 뭔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내가 140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할 거고요. 페이지 141쪽까지 꼭 풀어오십시오. 선생님이 준 문제 26문항 꼭 풀어오시고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알겠죠?